피고는 대법원 판례에 저항하여 상속협의 분할이 사행위가 아니라는 하급심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법률신문 2017년 4월 12일자에 실려있고 부산지방법원 민사 17단독 오흥록 판사의 판결입니다. 이후에 항소심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급심이지만 상속협의 분할로 환가를 당하는 채무자 및 대리인은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망한 남편 명의 아파트를 아내가 전부 상속받았더라도 자녀의 채권자에 대한 사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은 배우자에게 그 재산을 남기는 것은 그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 등 복합적 의미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의 대부업체와 금융기관들이 채무자들이 상속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행위 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B씨와 결혼해 4남매를 두고 살다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났다. 4남매는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어머니께 드리기로 했고 아파트는 상속재산 협의 분할 형식으로 B씨에게 상속됐다. 그러자 자녀 중 한 명인 C씨에게 1,100여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D씨는 C씨가 자신이 상속분을 어머니에게 넘긴 것은 사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1,100여만 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부산지법 민사 17단독 오흥록 판사는 D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사행위 취소송 2016 가단 339623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 판사는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 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고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이라며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서로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 배우자 여성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므로 이를 사회 행위로 인정하거나 악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부부가 장기간 함께 살던 집을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로서는 이것이 자녀 중 한 명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아파트가 망인의 명의로 취득되기는 했으나 피고 역시 아파트의 취득 유지에 적지 않게 기여한 점, 자녀의 상속 지분이 11분의 2 정도로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가 자녀의 빚을 알고 있었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보면 피고가 자녀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서 협의 분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가 악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사안에서는 악의 수익자로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